오늘은 이문구의 소설 유자소설 발단 부분이에요. 서술자인 나가 유자, 유재필이자 본명은 유자를 소개하고 그의 성품과 인물 됨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 그러니까 이 유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네요. 그래서 마치 수필과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서술자는 특유의 어떤 걸쭉한 입담으로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힘겨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간 의기로운 인물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대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로 인물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는 전해 형식을 빌려온 점이나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희극적 상황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 서사를 계승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단 부분이에요. 한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 누구? 유자, 즉 유재필을 가리킵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게 그럭저럭 살다가 지물에 혼자 스스로의 바람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주군이겠죠. 예사 흐릅숭이는 아니었다. 허릅숭이 한마디로 뭐야? 자, 참되거나 미덥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요약적 평가가 나타나요. 어떤 평가? 허릅숭이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참되고 미덥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되고 미더운 사람이었다. 평범한 가운데도 비범함이 있는 인물이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이름이 뭐라고? 누구? 유재필 이름제시죠. 1941년 홍선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1941년 해방 전에 태어났네. 그죠? 그 다음에 광천, 대천, 구체적인 연도와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명한 기운과 숫기,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운을 또래에서 별중 맞고 유별나고 이런 뜻이에요. 별스럽고 무리 가운데 두드러지는 바가 있었다. 튀었다. 비색한 운수가 꽉 막힌 가운, 집안의 운수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매우 베리베리맨이 마치하게 숙성하고, 무슨 발효야? 효모야? 숙성하게 거꾸로 읽으세요. 뭐라고? 성숙하고,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뭡니까? 성장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단어가 총기, 숙기, 별중 맞고, 비색한, 숙성,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네요.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노성을 노쇠, 늙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은 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 일에 익숙하였으니 무릇 자고로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고 해서 깨어있는 삶, 올바른 의식을 지닌 삶 해가지고 인물의 됨됨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게 유자소전이죠. 전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의 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띱니다. 첫 번째는 인정기술, 인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집안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평가, 논평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제는 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3단계 구성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일종의 인정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자의 성장 과정에 대한 요약적 제시,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평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한마디로 무리 중에 두드러진 삶을 살았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공개일학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 한마디로 경험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 한마디로 견문을 더하여, 경험과 견문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주견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 있는 의견 해가지고 주장의 주, 의견의 견,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갈피? 우리 책갈피 알죠? 책갈피가 뭐예요? 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어떤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주고 구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피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건 구별할 수 있는 태도. 한마디로 분별력이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견과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직접적 제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직접적 제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유자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와우 여기는 필기할 게 별로 없나 보다. 그지?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자발머리는 또 뭐야?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이. 잠깐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딴따라따따다다다 뚜따라따따다다다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대꾸죠. 대꾸를 사용해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그죠? 어쨌거나가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어떤 자야? 그렇지. 유자가 싫어하는 자죠.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어때요?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았대요. 장마의 물걸레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봤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봤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 으스대는 자 어떤 자야? 역시 유자가 싫어하는 인간성이겠죠.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그러니까 저 새끼 빨리 뒤져야 돼. 저 새끼 왜 저기 있어? 쟤 안 없어져?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매양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하고 밑줄 그어두게 밑줄을 그어둔다는 거는 기억해둔다는 거죠. 그죠? 밑줄자 요건 중요한 거야. 잊지 말아야지. 별표 땡냐 하는 것을 소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눈을 끼치는 자 유자가 싫어하는 인간형 첫 번째.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유자가 싫어하는 인간형 두 번째. 따우 모름지기. 세상의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숙지게 말하여 알면 안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서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한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 들어서 좌우에 눈치만 보는 자 한마디로 줏대없고 눈치 보고 살랑살랑거리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 놓는데 매몰스런 구두쇠 보듯 하였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장한 딸을 서울로 보내는 대가로 받은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인정머리 없는 구두쇠를 보듯이 하였다. 그래서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였다. 한마디로 경멸하였다. 그러니까 싫은 건 확실하게 싫은 인간이네. 유자는요. 이력이 난다는 건 버릇처럼 익숙해지다. 이력서에 쓴 거예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과 그에 대한 유자의 대응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지치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당연히 체온이 따뜻하지. 36.5도 그죠? 체질이 성질이죠. 성격이 묵중한 사내였다. 몸무게가 묵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질이 묵중한 거예요. 말이 적고 몸가짐이 신중하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요. 공감을 가지고 있네요.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랬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 사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남의 아픔이고 자신의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유자가 생각하는 사람 사는 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정이 많은 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특립독행의 둘출이다. 특립독행은 또 뭔데? 라고 했더니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의 돌출이다. 한마디로 소신껏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선천하지우이락 후천하지락이락. 이거 어서 많이 들은 단어 아닌가? 그죠? 천하의 걱정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누린다. 그렇죠. 선후후락이죠. 이 선후후락이라는 말이 요 구절을 요약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선후후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애민정신을 가리킬 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바람직한 관리 내지는 지도자상을 얘기할 때 선후후락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자가 유재필이 지도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인품을 가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절은 범중엄의 악양루기에 나오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선후후락이라고 하는 요 단어만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선비적인 덕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본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인물에 대한 일종의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네요. 이간감, 나 유가요. 이감감, 이간감, 이가인가, 나는 유가요. 그가 내게, 누구에게? 내게 하는 순간 뭐야? 그렇지, 1인칭이지. 하고 싶은 말은 나에 대한 얘기야, 유자에 대한 얘기야. 유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간가? 나 유가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유가가 아니에요.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때 가, 김가, 이가, 배가, 최가, 뭐 장가, 유가 할 때 이 가는 성 뒤에 붙이는 거죠. 성 뒤에 붙이면서 상대를 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술자 입장에서 볼 때 유재필은 낮추어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뭐야? 유자였대요. 자는 뭐예요? 자,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순자와 같은 자예요. 즉 어떤 학문적인 일정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덕량이 일정한 위치에 있으면서 뒤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자를 붙입니다. 따라서 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재필에 대한 글쓴이에 뭐가 드러나는 거야? 존경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유가의 사람됨이 또는 유자의 사람됨이 성인과 같아서 유가라고 부를 수 없고 뭐라고 불러야 한다? 유자로 불러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서술자가 그를 유재필을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고요. 잠깐 쉬면서 이걸 살펴볼까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예요. 자, 나는 이 글의 서술자이자 작가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유재필, 유자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작품 안에 등장하여 1인칭이죠. 유자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 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유자는 나의 친구고요. 이름은 유재필이에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천연덕스럽고 숙기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생각이 깊습니다. 그리고 선후후락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문구의 소설 유자소전 발단 부분이죠. 나 서술자인 나가 유자를 소개하고 그의 성품과 인물 됨됨이를 설명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